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신설 등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가상자산은 최근 고용보고서와 물가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자 8거래일 만에 10만 달러 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해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요즘 좀 주춤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좀 9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뭐 리포트 나오는 거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일부 이제 외국 증권사긴 합니다만 9만 달러대를 하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조금 지금은 열기가 조금 주춤한 거죠. 이 계속 좋을지 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가 준비하셨는데 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일단 뭐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규제 완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면서 그렇죠. 스스로를 이제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국가 전력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고 그러면서 이제 친가상 자산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취임 직전부터 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그런 인사들을 주요 그 정책 담당자로 지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가상자산 규제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도 기존에는 이런 가상 자산과 관련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그런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관이나 각 주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기존에는 미국도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상태로 약간 좀 표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정책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국 자체가 부재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8년도 경에는요, 중국 정부의 홍콩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그런 법 규제 때문에 다수의 사업자들이 규제가 약한 싱가포르 쪽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도 2022년도에 이런 또 규제가 강화가 되자 최근에는 두바이나 아부다비 이런 기타 조세 회피 지역으로 계속해서 또 사업장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면 어쩌면은 이 미국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이를 좀 따라갈 수 있게끔 계속 발판을 마련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어 왔긴 하지만요. 이용자 자산 보호와 거래 질서 확보에 중심을 둔 말 그대로 1단계 법안에 불과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좀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또 이제 인프라 육성이나 또 규제 등의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입법을 또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네.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 쪽에서는요. 지난 이제 15일 바로 어제였죠.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관련해서 입법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입법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논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해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키로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내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조금 규제가 세죠. 미국에서는 이미 뭐 현물, 선물, ETF까지 나온 상황인데 우리는 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략 자산화되고 이렇게 그게 이제 가시화,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좀 하나하나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못하더라도 이제 남들 다 가는데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번 쭉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주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혼배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 국내 관련주로 엮여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요.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한 종목군들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나무인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은요.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있겠는데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주가 반등했고요. 우리기술투자는 6거래일 만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어제 드디어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컴투스 홀딩스는요,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2%가량의 상승력이 나왔고,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죠.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어제 소폭이지만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5일 차트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 어제 드디어 좀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CPI까지 미국에서 좀 안정화된 모습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 만큼 오늘도 반응이 있을지에 대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소의 지분 투자가 아니라요.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메인보드 이 대만 회사의 총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의 손자 회사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 드론 관련 기업으로 올해 초에 정말 많은 급등을 했었고 그 뒤에 좀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 어제는 뭐 가상화폐 관련 기업으로 엮여 있는 것보다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한 3.8%가량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요,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한다는 것보다는 손자 회사가 대만의 메인보드를 총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이 좀 반응이 나올까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까요?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봐야 할 종목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주 관련주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셨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또 우리 곽유정 파트너 어떤 종목 가져오시나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좋아하시네. 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하나 그룹주들이 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뭐 지금 방산 쪽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에서는 방산 쪽대로 지금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다가 하나오션도 최근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집권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업종은 한화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지금 조선 코인 예.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ETF 상품 중에서 플러스 하나그룹주 ETF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네. 이 상품이 이제 12월 달 이제 상장, 그러니까 12월 거의 한 중순에서 말쯤에 상장했는데 벌써 수익률이 한 20%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와 같은 이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들은요, 최근 3개월간 주가가 반대로 거의 30%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예, 좋지 않죠, 포스코 쪽이. 네, 예. 그래서 전기차 캐즘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완성차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비중이 절반인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 이제 펀더멘털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현상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네. 코덱스 삼성그룹 ETF 같은 경우에도 3개월간 지난 3개월간 한 8%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그룹주들만 봤을 때도 ETF 쪽에서 이러한 상승률이 가능했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하나 그룹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고 또 각각의 이런 이제 개별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한 주가 상승 탄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추세 이기 때문에 하나 그룹주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쪽에 있어서는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을 한 5.97% 정도 그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제 비슷하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기술투자 쪽에서도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매각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아직 매각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장에 이제 관련한 이제 지분을 이제 내놓으면서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네, 이제 네,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한번 좀 출렁였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 그래도 암호화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만큼 좀 부각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개별적인 또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최근에 인도네시아 증권사도 인수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증권사인 타다나 증권 지분 80%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9월 말에 현지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 이제 연말에는 타다나 자산 운용까지 인수를 이제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도네시아 시장 역시도 디지털 금융 시장 쪽에 있어서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안타 증권이 지금 증권사가 대만 있잖아요. 계열이잖아요. 네, 예. 대만 계열이고 또 국내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 쪽에서도 약간 좀 외형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해외 이런 증권사들도 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네. 하나투자증권이 이런 이제 두나무 지분 인수뿐만 아니라 지금 STO까지도 지금 현재 플랫폼을 만들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예.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STO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법제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네네네.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법안 자체가 좀 계류가 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내에 이 STO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하반기 STO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하나투자증권의 이런 네. STO 사업까지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 예. 움직임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네. 움직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으로 지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량만 좀 붙어주게 된다면 다시금 이 삼각 추세 속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그러니까 1순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호화폐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 기억을 하시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인 플러스 그다음에 STO까지 이중 그런 중복 재료가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자, 우리 박정식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거 곽유정 전문가님이 좀 많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드림 시큐리티. 네네네. 예.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전일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드론 관련 종목들이 특징주로 가장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슈랑 좀 맞물린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림 시큐리티를 선택을 해보았고,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I 기반의 정보 보안 그리고 인증 솔루션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 한국은행의 이제 CBDC 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 사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어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 있고 또 블록체인 주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 분산 신원 관리 그리고 전자지갑 등의 이런 연구 개발에 이제 집중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으로도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 카카오뱅크나 이제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이제 본인 인증, 보안 솔루션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섹터에 이제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자 키 관리 장비를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제 실행하는 이제 보안 검증을 이제 통과를 해서 이 양자 인터넷 연구소, 한국 이 전자통신연구원의 인증 확인서를 이제 국내 최초로 발급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양자 보안 쪽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이쪽 섹터가 지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많은 이슈랑도 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에 공략이 좀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드림 시큐리티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이 코인 관련해서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